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고요. 아까 10분 만에 이걸 끝내라고 주변 분들이 도움을 좀, 조언을 좀 주셔가지고, 10분에 끝내기가 이거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아까 윤하나 교수님과는 가장 오랫동안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여한 논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중에 조금입니다. 주로 방광염 모델이에요. 어, 대두유 발효와 시복선 추출물과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윤석 박사, 그리고 강신훈, 정인재, 가천 한의과대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이대 비뇨기과학교실 비타민나무 연구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윤하나 교수님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기사가 많이 나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 고정 패널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중부 지역 그 소화기 질환 유료 제품 유효성 평가센터라고 인하대 정석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봤는데 이건 요거 대한 얘기 좀 이따 해드릴 테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 연구도 했죠. 앞전 영상에 제가 그, 저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 좀 볼까요? 비타민 나무 윤하나라고 치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뉴스를 치시면 관련 뉴스가 35건이에요. 근데 35건이 아니라 47건입니다. 기타 등등 뉴스까지 치면 보시면 여기 뭐 연구소장 강신은 이렇게 나오죠. 연구소장 강신은 뭐 야갑신문 뭐 등등등등등등등 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기사를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여기 관련 뉴스 37건 기사가 많아요. 네, 네 많습니다. 어떻게 이 기사가 나오게 됐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물질 발견, 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물질 발견입니다. 1번부터 3 의학신문, 뭐 메디컬 뉴스, 메디게이트, 메디컬 투데이, 청년의사, 메디컬 트리븐, 뭐 등등등, 보건뉴스, 의사신문 등등등등등. 네, IT조선, 한국경제부터 아시아투데이 등등등등.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따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기사는 저희 회사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기자들 인터뷰를 갑자기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당시 원료가 없었어요. 실험만 할 정도의 원료만 있었고, 그리고 이 원료가 몇 가지 추출물을 비타민 나무 부산물이죠. 부산물을 발효시키고, 거기서 추출한 것을 발효시키고, 난 뒤에 좀 필요합니다. 균이 이제 상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갑자기 기자들 인터뷰를 갑자기 했죠. 갑자기 했고, 그 덕분에 이제 파우더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파우더가. 비타민암 파우더가. 코로나에 도움 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파우더가 엄청 팔렸죠. 그리고 특정 균주를 여기 소개된 게 이제 퓨린 억제된 내용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걸 읽어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필요한 에너지 원인 퓨린 활성을 억제하는 락토바시럴 가세리균이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장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저기가 보도자료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정 균주를 갖고 있는 제약사 주가가 엄청 출렁거렸어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 상한가 며칠 쳤죠.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균주는 동물성 균주예요. 우리는 보도자료에 식물성 균주라고 써놨거든요. 전혀 다른 균주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우스운 게 진짜 우리는 동물성 균주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성 균주를 할 이유가 없죠.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식물에 수출하는 건데요. 당시 발표할 때 대상 균주는 식물성이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가가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하여튼 뭐 1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코로나 후유증 치료 보조제의 역할이었어요. 그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그것도 빠졌어요. 이 영상에서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후유증 치료 보조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조제 역할을 강조한 거고 우리 팀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카카오 스토리 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글을 쓴 게 있었어요. 해외 논문들 많이 번역해 놓고 란셋이나 리서치 게이트 이런 데 올라온 거를 좀 많이 좀 번역을 해 놓고 제가 소개해 놓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후유증이 많죠. 심하죠. 그 후유증이 코로나 균 때문에 오는 걸까요? 코로나 균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에서 오는 게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문을 제가 근거로 많이 올려놨어요.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항생제 엄청 넣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 간과 심장이 망가집니다. 회복하는데 되게 어렵죠. 아무튼 치료 보조제의 가능성 그런 이제 병증 회복할 때 이 시박선 추출물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봤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방광염이었습니다. 방광염. 윤하나 교수님이 비뇨기과 교수님이시라 방광염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죠. 옛날부터. 아까 논문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몸에 항산화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방광염이 섬유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논리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뭐 크랜베리 주스 같은 걸 많이 먹게끔 하죠. 몸의 염증 완화 그리고 섬유화 파이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섬유화를 막아주는 지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를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윤 교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미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방광염.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떤 항생제도 듣질 않아요. 난치병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해서 방광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정시키고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방광에 뭐 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방광염이 완화가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그래서 실험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 이제 두 번째가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제 장내균을 이용한 치료법이 등장했죠. 이른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장내균들입니다. 장내균들. 내성이 생긴 그 염증 부위에 그러니까 장내균들이 내성균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그 내성균들이 있는데
어떤 항생제도 듣질 않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균주들이 그 내성균을 제거한다라는, 제거해서 만성화된 그런 항생제 만성화된 각종 염증 인자들을 제거하는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최신 기법이죠. 그래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예요. 돈 많이 들였죠. 그리고 그리고 시복선 추출물을, 맥시멈 이제 시복선 추출물을 특정 조건에서 발효시키고 나서 그 균주를 분석해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균주가 나왔어요. 정말 다양한 균주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크로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석 센터죠. 시료 분석을 해서 의뢰해서 보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많은 균주가 나왔고, 그 균주가 퓨린 엔자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않는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단지 이제 신뢰 문제겠죠. 우리 연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런 논리니까요.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되시면 저희 연구소로 오십시오. 네, 코로나 걱정되시면 연구소로 오십시오. 제가 그냥 드릴게요. 드시면 안심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유사 사례도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제 지인 아드님이신데 많이 좋아져서 왔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셔서 오셨어요. 이제 조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불가리 스콜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사 나가고서 시복선 파우더가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신문사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리얼푸드입니다. 리얼푸드. 국내 연구팀 코로나19 전파 억제하는 시벽선 베리스 유산균 발견. 연구에 참여한 비타민나무 연구소. 발효 과정 거친 시벽선 베리만 해당. 네, 시벽선 베리만 해당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대로 났어요. 퓨린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완화에 보조 역할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확하게 기사가 난 겁니다. 이거는 저하고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강 소장은 시벽선 베리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시벽선 베리 자체는 해당 유산균이 없다. 맞습니다. 해당 유산균이 없어요. 안 나와요.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 시벽선 베리 파우더가 아닌 일부 음료 종류에만 해당 유산균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파우더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그렇게 써놓고 팔죠.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파우더를 마크로젠에 의뢰해가지고 균주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네, 그 균주 결과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예상했던 대로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또 강 소장은 전 세계를 직접 돌아다닌 결과 품종에 따라서 비타민C 함량이 400배 이상 차이 났다. 맞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4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40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비타민C를 예를 든 거예요. 모든 성분이 다 차이가 납니다. 유럽산, 네, 제일 안 좋죠. 러시아산, 네, 안 좋죠. 제가 1편부터 4편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15분 됐네요 벌써. 할 얘기는 많은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대학교, 가초일과대, 인하대병원 뭐 등등등. 요 다음 시간에 3부에서는 인하대병원 실험한 것과 용인대 실험한 것들, 운동생략실과 같이 실험한 결과들, 레포팅한 거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편 여기까지. 감사합니다.